1014번입니다. 자,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이 SN은 이 등비 수열의 항을 모든 항을 역수를 취해서 더한 수열을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등비 수열의 비밀에서 등비 수열의 항을 모두 다 역수 취하면 공비 또한 역수가 되어서 원래 이 등비수열의 바로 공비가 R이라면 각각을 역수취한 이 등비수열의 공비는 R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 역수취한 이 수열에도 무엇이 된다? 등비수열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SN은 첫째 항이 A1분의 1이고 바로 공비가 무엇인 얘가 바로 공비가 R이라면 얘는 공비가 R분의 1인 바로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의 바로 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바로 이 SN도 등비 수열의 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S3가 27분의 1, S6이 3이니까 이 등비 수열을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AN분의 1이라는 이 등비 수열. 이 등비 수열의 바로 첫째 항은 바로 무엇이 되고 A1분의 1이 되는 거고 바로 공비가 무엇으로 자, R의 역수인 R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SN을 생각하니까 SN은 바로 이 역수를 취한 이 수열의 공비잖아요. 그러면 얘가 R이면 얘가 R분의 1이라고 나타내서 등비수열을 맞는데 우리는 S 자체가 이 AN분의 1 즉 역수취한 이 등비수열의 합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 공비를 R분의 1로 이렇게 복잡하게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공비를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역수취한 수열도 등비니까 그걸 생각하려고 원래 수열의 공비를 R로 했을 때 얘는 R분의 1이다 이렇게 했지. 등비 수열을 확인한 이상 공비를 그냥 무엇으로 R분의 1로 놓을 필요 없고 R로 두는 게 편하겠죠. 그럼 얘가 공비가 R이면 얘의 공비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R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째 항이 비록 여기 A1분의 1이지만 이 A1분의 1이 바로 이 수열의 바로 등비 수열의 바로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 자체도 그냥 A1분의 1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A라고 말해 버립시다. 그러면 분수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식을 쉽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S3은 사실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A3분의 1이겠죠. 그런데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공비를 R이라고 두었으니까 우리는 이 A3를 그냥 편하게 바로 우리 등비수의 합공식처럼 1-R분의 해서 세 개의 항이니까 지수에 3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A는 바로 곱해주면 되니까 얘가 바로 얼마다? 27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첫째 항을 A라고 두었지만 A는 실질적으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A1분의 1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을 편하게 적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S6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S6은 동일하게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1-R분의 1-R이죠. 항의 개수가 이제 몇 개입니까? 6개가 되고요. 바로 첫 번째 항은 동일하게 A로 보면 되겠죠.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도 어떻게 이 수열에 바로 항을 세 개씩 끊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27분의 1.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A3분의 1이 바로 무엇이 되고 27분의 1이 되고 그러면 S6이 3이니까 여기에 A4분의 1, A5분의 1, A6분의 1은 바로 이 두 줄을 더해서 3이 되어야 되니까 3은 27분의 81이죠. 따라서 얘가 27분의 80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놓을 때 공비 3번을 곱했으니까 얘도 사실 얼마를 곱한 거다? 80을 곱한 거니까 사실 R의 세제곱이 80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S12는 그러면 얘가 3개, 3개니까 바로 A 7분의 1, A 8분의 1, A 9분의 1, 세 줄씩, A 10분의 1, A 11분의 1, A 12분의 1, 이렇게 생각해서 각각 처리해서 이 값 구하고 이 값 구해서 전체를 다 더한 게 바로 S12인데 분수라서 처리해보면 조금 계산이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처리해서 풀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풀어도 여러분들 답은 나오는데 조금 계산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식을 편하게 잡기 위해서 바로 이 등비수열 AN의 공비를 R로 보면 얘는 R분의 1이겠지만 S라는 것은 지금 AN분의 1의 수열에 AN분의 1의 수열에 바로 합이니까 바로 이 AN분의 1의 채장을 간단하게 A 공비를 R로 놓고 지금 문제를 푸는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변변을 뭐 하면 되겠다?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R분의 A, 1-R분의 A가 서로 약분이 되고, 자,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7분의 1입니다. 조심해야 될 계산. 그럼 분모를 뭐로 표현할 수 있나요? 1-R의 6제곱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표현되나요? 얘는 1-R의 3제곱의 제곱이니까 1-R의 세제곱, 1 플러스 R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를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분자는 1-R의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3분, 여기는 3이고 얘는 27분의 1이니까 3은 1분의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27과 3을 곱한 81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1-R의 세제곱, 1-R의 세제곱이 약분이 되니까 바로 여기에 1 플러스 R의 세제곱분의 1이 바로 81분의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R 세제곱은 얼마다? 8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R 세제곱이 8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R 세제곱이 바로 얼마가 나온다? 8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지금 S12죠. 자, S12는 자, 12개의 바로 항의 합이니까, 그죠? 자, 1 공비 R, 1 R에 여기에 12제곱이 되고, 첫째 항 A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1-R의 12제곱은요, 우리가 12제곱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6제곱의 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얘를 바로 R의 6제곱의 무엇으로? 제곱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자, 이 1-R의 6제곱의 제곱을 가지고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1-R분의 A에 바로 1-R의 6제곱과 1 플러스 R의 6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 값이 바로 뭐와 동일합니까? 바로 1-R분의 A에 1-R의 6제곱 요거죠. 요게 바로 얼마입니까? 3이니까 이 값이 바로 3인 거예요. 3배의 바로 1 플러스 R의 6제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1 플러스
자, R의 6제곱은 R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맞죠? R의 세제곱이 80이니까 바로 80에 무엇이 된다?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 곱하기 80의 제곱 6,400이죠. 6,401이 되어서 바로 3일은 3, 3영은 0, 3, 4, 12, 3, 6, 18이 돼서 19가 되니까 최종 정답은 19,20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등비수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공비 R 세제곱을 알 수가 있고, 자, 따라서 S12는 바로 여기가 12제곱을 1-R의 6제곱, 1 플러스 R의 6제곱으로만 고칠 수 있다면 요 앞부분이 바로 뭐와 똑같다? 바로 S6과 똑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얘가 바로 3이 되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15번입니다. 자, 어느 지역에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20년 동안의 전입자 수는 50만 명이고요. 이 중에서 10만 명은 11년부터 20년까지의 10년 동안의 전입자 수라고 하죠. 그러면 그러면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맞죠? 10년까지는 바로 40만 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럴 때 이 지역의 저립자 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즉 R배씩 자,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는 말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는 말은 바로 이 매년 전입자 수가 전년도에 저 1년 전에 그 전입자 수에 바로 R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배씩 바로 점점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바로 21년의 저립자 수는 2001년의 저립자 수의 몇 배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년이 있고요. 자, 필요한 것은 여기가 10년이라고 해볼까요? 자, 2001년입니다. 여기 2001년. 자, 그러면 여기는 11년이고요. 여기는 20년입니다. 자, 이렇게 토탈 20년인데, 자, 여기 11년부터 20년까지를 지금 몇만 명? 10만 명이라고 하죠. 10만. 그러면 1년부터 10년까지는 자, 1년부터 20년까지 20년 동안이 50만 명이니까 여기는 40만 명이 될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바로 이 21년 전입자 수. 자, 20년까지가 바로 50만 명인데 21년을 물어보죠. 여기 21년. 이 21년의 요 전입자 수는 2001년이니까 여기 있죠. 그죠? 이 전입자 수의 몇 배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2001년을 A1, 10년은 A10, 11년은 A11, 20년은 A20, 얘는 A21로 보면 맞나요? 바로 얘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으니까 바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2002년은 바로 A2가 되는데 그 A2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R 바로 R배씩 감소하니까 공비 R을 우리가 R배만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맞죠? 등비수열이니까. 자, 이렇게 감소하면, R배의 비율로 감소하면, 그만큼이 이제 점점점 작아지니까, 맞죠? 우리가 여기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는 말은 전년도보다 그 매년 전입자 수가 전년도의 전입자 수의 R배라고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바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 이 자체를 바로 R배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10%씩 감소한다면 바로 10% 감소하고 남은 게 90%가 되겠죠. 그게 전년도의 R배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일정한 비율과 R은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100명이었는데 10%가 감소한다면 90명이 되죠. 그죠? 90명. 감소했다면. 맞습니까? 그러면 사실 여기는 이제 R배가 바로 뭡니까? 10분의 9배가 되었다. 이 말이겠죠. 전년도에 비해서. 요것을 바로 무엇으로 보겠다? 바로 R배 한 것처럼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합의 공식을 등비수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A1 더하기 A2 더하기 등비수의 정의로 가면 A10까지의 합이 몇만 명이 되고 40만 명이 되고 자 그러면 A11부터 시작해서 A12, A13 해서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요. A20까지는 20까지 요 두 줄을 합친 게 50만 명인데 요게 바로 몇만 명이다? 10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몇 칸 차이씩 납니까? 바로 10칸 차이가 나니까 바로 여기에 공비 10번을 곱해준 게 그게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1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R의 10제곱이 얼마다? 4분의 1이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2021년 바로 A21은 A21은 바로 이 1년인 2001년인 A1에 바로 R의 몇 제곱과 같겠습니까? 바로 얘가 20칸 차이가 나니까 20제곱과 같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21년은 바로 2001년의 전입자 수의 바로 R의 20배만큼 된다는 거죠. 그럼 R의 10제곱이 4분의 1이니까 R의 20제곱은 R의 10제곱의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4분의 1의 제곱이 무엇이 되는 거다? 16분의 1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아시겠죠? 바로 여기에 몇 배라고 나타났으니까 그 일정한 비율로 감소해서 바로 R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소했는 것은 10% 감소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년도보다 그 다음 해가 10분의 9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1016번입니다. 자, 어느 공연장에서는 입장권을 좌석이 무대에서 가까운 정도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누어 판매한다고 하네요. 가장 가까운 V석은 한 개 구역이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R석은 네 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입장권 등급의 구역의 개수가 네배씩 늘어난다고 하죠. 그리고 한 구역의 좌석에는 30개로 같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전체 좌석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자, 지금 V석, 그리고 R석, 자, S석, A석, B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V석은 구역이 한 개 있죠. 그런데 그 다음 R석에는 구역이 몇 개 있다? 네 개 있어요. 네 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구역이에요. 구역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구역은 각각 그 입장권 등급의 구역 개수가 4배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를 4배하면 얼마죠? 16이 되겠죠. 얘를 4배하면 얼마죠? 바로 64가 되고 얘를 4배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256개의 구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역 수가 결론적으로 무엇이 된다? 바로
등비수열 형태가 된다는 말이죠. 바로 공비가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4가 바로 공비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구역에는 좌석이 몇 개로 같다? 30개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V구역에는 바로 좌석이 30개가 있겠죠. 두 번째는 한 구역에 좌석이 30개 있는데 네 구역이 있으니까 30 곱하기 4겠네요. 그럼 여기는 바로 30 곱하기 16.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는 30 곱하기 64. 여기는 30 곱하기 얼마가 된다? 256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다 뭐 해달라? 더해달라는 말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이고 첫 번째 항은 30이고 자,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죠? 바로 공비가 4가 되는 거죠. 지금 좌석 수는 모든 구역마다 똑같이 30개가 있으니까 바로 이 구역의 개수가 바로 등비수열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비가 4니까 바로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에 항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항에 바로 항이 30이니까 30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3이죠? 약분하면 10이 되고. 자, 4의 5제곱은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5제곱이 되어서 2의 10제곱, 바로 102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을 빼면 1023이니까 1023에다가 10을 곱해주면 바로 결론적으로 좌석의 개수는 몇 개가 있다? 1230개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1017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회 시행해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드는 이 정사각형 4개가 발생하겠죠. 자, 여기에서 오른쪽 위만 색칠을 하고요. 2회 시행에서는 1회 시행 중 남은 왼쪽 아래의 정사각형에서 같은 방법으로, 즉, 각각의 변을 중점을 잡아서 바로 정사각형을 4개 만든 다음, 자, 오른쪽 위 여기만 색칠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10회 반복했을 때,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 세 번째는 요 정사각형에서 몇 등분을 하여서 바로 네 등분을 하여서 맞죠? 어디에? 바로 요 오른쪽 위에만 요렇게 색칠을 한다는 거죠. 맞나요? 한 번만 더 해보면 다음은 어떻게? 요 정사각형에서 다시 4등분을 하여서 바로 어디에만 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요 부분만 색칠을 한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 결론적으로 10회를 반복하니까 몇 개 생기겠습니까? 4개, 10개 생기겠죠. 그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은 모두 다 닮은 도형이 되고요. 맞죠? 우리가 등비수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항과 공비만 찾으면 되는데 첫 번째 항은 쉽죠. 전체 넓이가 얼마입니까? 원래 3 곱하기 3, 9가 되는데 그 9의 4분의 1이니까 바로 이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4분의 9가 돼서 우리는 첫 번째 항의 값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비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공비를 찾을 때, 자, 이 길이, 공비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비교하면 된다고 했죠? 자, 여기에 요 정사각형의 이 한 변의 가로와 두 번째 정사각형의 이 한 변의 가로를 이용해도 되는데, 자, 맞죠? 그러면 얘가 지금 요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3이겠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요게 2분의 3인데
2분의 3의 또 절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굳이 길이를 구할 필요 없고, 굳이 길이를 구할 필요 없고, 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우리 그냥 눈으로도 보이죠. 왜냐하면 중점을 잡아서 연결했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데 그게 중점이니까 바로 이 길이 비가 몇 대 몇이 된다? 바로 2대 1이 되는 거죠. 요게 요거의 두 배가 되잖아요. 맞죠? 그게 바로 닮은 비 아닙니까? 닮은 비가 2대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넓이를 구해야 되죠. 따라서 넓이 비는 몇 대 몇이 된다? 4대 1이 되고 따라서 4대 1을 1대 4분의 1로 표현하면 바로 이 4분의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우리가 찾는 등비수열의 공비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네요. 실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다 계산할 필요 없이 닮음으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길이 비는 넓이 비로 바꾸어 써야 되는 거죠. 왜? 넓이의 합을 묻고 있으니까 바로 넓이를 가지고 닮은 비를 찾아서 바로 4대 1은 1대 4분의 1이며 이 4분의 1이 바로 공비가 된다. 그런데 한 번의 시행마다 바로 이 정사각형 한 개씩만 생기니까, 그죠? 공비 자체도 그대로 4분의 1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도 풀어봤지만, 한 번 시행마다 이 정사각형이 세 개씩 발생한다면, 여기에다 곱하기 3을 해서 공비가 4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앞에서 풀어봤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첫 번째 항과 공비를 하니까 1-R, R이 4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는 1-4분의 1에 자, 전체 몇 번 시행한다? 10번 시행하니까 바로 항이 10개의 합을 구해주면 되고 여기에다가 첫 번째 항, 바로 4분의 9만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분모가 얼마죠? 4분의 3이 되네요. 얘가 바로 계산하면 4분의 3이니까 4와 4는 약분하고 3과 9가 약분되면 3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3배에 어떻게 된다? 바로 1-4분의 1의 몇 제곱? 10제곱이라는 넓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값은 더 이상 우리가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요 자체가 바로 이 넓이의 합이 되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바로 닮은 비를 바로 길이 비로 생각하고 바로 여기서 넓이를 구하니까 바로 넓이 비를 가지고 공비를 체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018번입니다. 자, 거리가 10km인 마라톤 코스를 어떤 참가자가 처음 4km 구간까지는 시속 8km로 일정하게 달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전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보다 자 10%씩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이 참가자가 완주했다. 즉 10km를 모두 달린 걸린 시간을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가 시작. 자, 시작을 편하게 바로 0이라고 시작한다면 자, 여기에서 몇 킬로까지? 처음 4km까지. 즉, 여기 1km, 2km, 3km, 4km까지는 시속 얼마나 달렸죠, 여기를? 바로 8km per hour로 달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1km를 달리는데, 자, 그 앞 시간보다 10%씩 증가했다고 하죠. 그럼 4km부터 우리가 표현한다면, 여기 얼마부터? 요 항구가 5, 6, 7, 8, 9, 10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완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럴 때 전체 걸린 시간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 4km 달릴 때까지는 바로 이
1시간에 8km의 속력으로 달렸으니까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전체 4km를 바로 속력으로 나누면 바로 원래 속력이 무엇이죠? 시간당 움직인 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속력과 시간을 바꾸면 되니까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1시간에 8km를 가는 속력이잖아요. 그러면 이 4km를 가는 데는 얼마가 걸렸겠습니까? 바로 거리 요 4km를 속력으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바로 8분의 4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8분의 4시간 바로 2분의 1시간이 되는 거죠. 2분의 1시간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30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4에서 5까지 갈 때 요 한 구간이 바로 1km니까 우리는 편하게 이 10km씩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바로 A1이라고 봅시다. 왜? 등비수열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A6, 여기가 A3, A4, A5, A6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시간만 다 더하면 되는데 여기는 등비수열 형태로 우리가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먼저 여기서 A1과 공비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1을 구하려면 그 앞시가 자, 4에서 5까지 요 1km를 걸리는데 바로 A1이니까 그 앞시간이라는 말은 여기가 되겠죠. 근데 얘는 여기에서 일정하게 달렸다고 했으니까 속력이 일정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요 몇 킬로를 4km를 바로 8분의 4시간 즉 30분씩 움직였으니까 바로 얘는 요 항구가 요 앞 바로 전 1km라는 것은 여기니까. 그 말은 얘와 얘는 똑같은 시간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왜? 일정하게 갔으니까. 그럼 요 바로 4km를 가는데 8분의 4시간이니까 바로 한 구간을 가는 데는 얼마가 된다? 바로 8분의 1시간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A1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요 A1은 그 앞시가 8분의 1시간보다 10% 증가했으니까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원래 8분의 1이 걸렸는데 그 8분의 1에 바로 10%, 10%가 0.1이잖아요. 그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8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0.1이라서 1.1이 바로 첫 번째 항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A2는 어떻게 된다고요? A2는 바로 요것보다 요 앞에 있는 것보다 또다시 10% 증가해야 되니까 A2는 바로 8분의 1 곱하기 1.1의 바로 제곱이 된다는 거 우리 앞에서 다 정리를 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바로 마지막에 있는 A6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1 곱하기 1.1에 바로 몇 제곱? 6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들을 모두 다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항이 8분의 1 곱하기 1.1이고 바로 여기서 공비가 무엇이 된다? 공비가 바로 무엇이 되죠? 1.1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전체 토탈 걸린 시간을 다 계산해 주면 이 앞에 4km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습니까? 바로 8분의 4시간, 즉 2분의 1시간이 걸렸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4km까지는 2분의 1시간이 걸렸고 나머지 이 6km는 요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되니까 공비가 1.1이니까 맞죠? 바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이 8분의 1 자, 우리가 항상 하던 식으로 합시다. 자, 등비수의 합은 자, 공비 마이너스 1이면 공비 마이너스 1도 분모 분자에 적어주고 항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6제곱을 해주면 되고 여기 앞에 누구를 곱해주면 된다?
8분의 1 곱하기 첫 번째 항 1.1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얘만 계산하면, 자, 2분의 1은 처음부터 더해줘야 되고요. 자, 분모가 얼마입니까? 1.1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0.1이 되겠죠. 0.1. 자, 분자는 8분의 1 곱하기 1.1에다가 자, 1.1의 6제곱을 얼마로 이용하나? 1.8. 요게 바로 얼마가 되니까? 1.8이니까 1.8에서 1을 빼버리면 바로 0.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0.1과 0.8을 약분이 되면 얘가 8이 되고 8하고 8하고 약분되어 버리면 여기는 누가 남는다? 1.1만 남겠네요. 그러므로 2분의 1 더하기 바로 1.1은 10분의 11이 되는 거죠. 따라서 통분해 버리면 10분의 얘가 5니까 10분의 5니까 얼마 돼요? 바로 10분의 16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분의 16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몇 시간 몇 분으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60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60으로 고쳐주면 6배니까 바로 96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결론적으로 96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으로 표시해주면 1시간에 60분이니까 바로 1시간 60분을 빼버리면 36분 동안 바로 이 10km를 달린 완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km까지는 우리가 2분의 1 시간을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10%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이죠. 그러면 이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되는데, 이 첫 번째 항은 그 앞에 있는 1km만큼 움직인 것에 바로 10% 증가하니까 이 4km를 8분의 4시간만큼 움직였으니까 바로 그 하나는 8분의 1시간씩 움직였겠죠. 그죠? 일정하게 달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8분의 1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10% 증가해야 되니까 1.1을 곱한 게 바로 4km부터 5km까지의 1시간 동안 움직인 시간이 되니까 거기에다 계속 10%씩 증가해주면 공비가 바로 무엇이 된다?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1019번입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에 대하여 SN에다가 100을 더한 것이 10의 N-2제곱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을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이 SN은요 100을 이항해 버리면 10의 M 플러스 2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SN이 주어졌을 때 AN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AN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맞죠? 자, 반드시 N은 얼마부터? 2 이상의 숫자가 돼야 되죠. N의 자리에 1을 대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자, 원래 기본적인 방법으로 풀어본다면 SN이 지금 얼마죠? 10에 M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00이 되고요. 마이너스 자, 이 뒤에 SM 마이너스 2는 N 자리에 M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10에 얼마가 돼야 되죠? M 플러스 1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0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00과 마이너스 100을 빼니까 없어지고 결론적으로는 10의 m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0의 m 플러스 1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지수 법칙에 의해서 10의 m 플러스 1제곱이 공통이 있으니까 여기는 10의 m 플러스 2제곱이 되려면 10만 있으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뒤에 계산하면 9가 되니까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제곱이 바로 an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조심할 게 뭐라고요? n은 항상 얼마부터?
2 이상의 숫자만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절대로 n을 1을 대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an은 어디에서 찾는다? 바로 문제 조건에 주어진 이 SN식에서 바로 an을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SN은 바로 뭐와 같으니까 A1과 항상 같으니까 따라서 n의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10의 세제곱 얼마? 1000에서 바로 100을 빼면 되니까 바로 SN이 얼마가 된다? 9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A1은 900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SN에서 A1을 구해야 되죠. 여기는 절대로 N을 1을 대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자, 여기에도 그냥 1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원래 대입은 못 하는데 1을 n자리에 대입해 보면 10의 제곱이 되어서 100이 되죠. 100 곱하기 9니까 900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원래 n의 자리에 1을 대입을 못 하지만 1을 대입해 보니까 A1 900과 같죠. 그러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두 줄로 우리가 AN을 적을 필요 없고 바로 AN이 900과 똑같으니까 이 2를 무엇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1로 바꾸어줘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이 일반은 A는 n이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니까 굳이 1부터 시작하는 것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수열은 바로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n이 p 곱하기 q의 n 플러스 2니까 결론적으로 p는 얼마가 되고요? 9가 되고요. 그리고 q는 얼마가 된다? 바로 1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p 마이너스 q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바로 수열의 SN과 AN의 관계식이 나올 때는 이렇게 처리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우리가 생김새 꼴을 기억하고 있죠. 자, 등비 수열의 SN은, 맞죠? 자, SN 공식을 우리가 읊어보면 1-R도 있고 R-1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R-1로 표현한다면 여기는 R의 N제곱의 마이너스 1이 되고 반드시 첫 번째 항을 곱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보면요. R-1분의 자, A의 Rn제곱이 되죠. A의 Rn제곱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에 또다시 전개를 해보면 R-1분의 바로 A가 되어서 자, 여기 있는 두 수가 어떻습니까? 기억나죠? 여기 Rn제곱에 있는 R-1분의 A와 이 뒤에 있는 R-1분의 A가 어때요? 똑같은 구조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 전체로 마이너스를 본다면 바로 얘가 이 자체를 바로 하나의 문자 A로 본다면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 형태가 바로 등비술의 합공식의 생김새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주의할 것은 여기에 바로 이 n이 어디에 지수의 n으로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n-1이 아니에요. n-2도 아니에요. 반드시 n이 되어야 되고 그때 n에 대한 미수가 바로 무엇이 되고 공비가 되면서 공비가 되고 그리고 무엇? 이 R의 n제곱 앞에 있는 A와 이 뒤에 있는 상수항의 바로 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열은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우리 SN의 생김새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두 번째 풀이로서 지금 SN이 10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자, 그러면 항상 아래 n제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10의 n제곱 곱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100과 똑같고 10의 제곱이 100이니까 다시 표현한다면 100을 앞에 적어주면 100 곱하기 10의 n제곱에 마이너스 100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 지수가 n제곱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앞에 있는 100과 뒤에 있는 마이너스 100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죠? 따라서 이 SN만 봐도 이 SN은 공비가 얼마에 10인 등비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은 바로 S1과 같으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어서 1000-100이 되니까 900이 되고 공비가 얼마인? 바로 10인 바로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일반항을 바로 우리가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아니까 바로 일반항 A에는 어떻게? 첫 번째 항 900 곱하기 공비가 R이니까 공비의 자 일반항은 자 지수가 n-1제곱이죠. 이게 바로 이 수열의 등비수열이라는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풀려면 이 Q에 n 플러스 1제곱인데 여기 n-1제곱이죠. 그 말은 900을 9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밑수가 10으로 똑같기 때문에 바로 지수 법칙에 의하여 2와 n-1을 더하면 되니까 바로 n 플러스 1로 변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p 값은 얼마가 되고 9가 되고 q는 바로 n에 대한 미수니까 10이 된다는 것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SN을 보고 등비 수열이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했다면 굳이 AN은 SM-SM-1로 처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등비수의 합공식 생김새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R의 N제곱이 되고요. 이 R의 N제곱에 곱해진 이 숫자와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뭐가 돼야 된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이런 바로 어떤 SN의 식이 나온다면 바로 첫 장은 n의 1을 대입한 값이 첫 장이고 바로 n의 미수인 이 n이 바로 공비가 되는 무슨 수열이 된다? 바로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김새를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